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연립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연립 2차 방정식의 개념은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일 때 이러한 방정식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 x 더하기 y는 3, x 마이너스 y는 2.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식이 두 개가 연립이 되어 있으니까 연립 방정식을 맞는데 자, 둘 다 x, y에 관해서 차수를 보니까 1차 방정식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방정식 두 개 중에서 하나라도 차수가 2차가 되면 그럴 때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표준 문제 11번에 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위에 있는 방정식은 x, y에 관해서 1차. 자, 아래에 있는 방정식은 x, y 봤더니 차수가 2차네요. 자, 둘 중에 하나라도 2차식이 나오면 이런 방정식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주어지는 경우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1차 방정식을 자, 1차 방정식을 하나의 미지수에 대하여 정리를 해서 어디에 대입을 하냐면 나머지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로 보여드릴게요. 자, 표준 문제 11번을 보죠. 자, 주어진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실수 k의 값을 정하라고 했죠. 자, 다시 적어보면 x 플러스 2y는 k,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자, 아래 식은 x, y에 관한 2차, 위의 식은 x, y에 관한 1차죠.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2차가 나왔으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이 맞고요.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차 방정식을 하나의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자, x 플러스 2y는 k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을 하나의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아무거나 상관없고 선생님은 x에 관해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x는 k 마이너스 2y가 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두 번째 스텝은 이 x라고 하는 정리된 문자를 2차 방정식의 x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대입을 하면요. k-2y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가 되고 자, 좀 더 정리를 했더니 5y제곱 빼기 4ky 플러스 k제곱에 우변에 있던 상수 9를 좌변으로 보내주면은 상수항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는 거는 x도 하나, y도 하나 딱 이렇게 한 쌍이 나와야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2번에서 정리했던 이 식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자, y에 관한 2차 방정식은 근을 최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죠? 서로 다르게 2개까지 가질 수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 다른 근이 2개가 나와버리면 자, 보세요. y가 서로 다른 2개가 나와버리면 x도 서로 다른 2개가 나오면서 이제 한 쌍의 해가 아니라 두 쌍의 해가 생겨버리죠. 자, 다시 말해서 한 쌍의 해를 갖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도 y라는 근을 오직 몇 개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개만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자, 바로 가야죠. 판별식. 자, 미안합니다. 자, y 앞에 개수 이거 짝수 맞나요? 자, 이럴 때 우리 짝수 판별식을 쓰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빼기 y 제곱 앞에 개수와 상수항을 곱해준 게 짝수 판별식이 되죠. 자, 계산했더니 4k 제곱 마이너스 5k 제곱 플러스 45가 되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5인데 자, 중근을 가져야 하니까 이 판별식의 값이 0이 돼야 합니다. 자, 따라서 k는 제곱해서 45가 되는 수고요. k를 구하면 루트 45니까 3 루트 5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부 앞에 붙여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k의 값은 뿔마 3 루트 5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선생님 근데 왜 1차식을 정리해서 대입을 해야 되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x, y가 첫 번째 식도 만족하지만 두 번째 식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첫 번째 식을 x에 관해 정리를 하면 그 x값이 두 번째 식에서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식의 x에 그대로 대입해도 무방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제 식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아까는 하나는 1차,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이었다면 이젠 둘 다 차수가 2차일 때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둘 중에 자, 2차 방정식 두 개 중에 적당한 하나를 선정해서 하나의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죠. 자,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케이스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표준 문제의 구체적인 예가 있더라고요. 자, 바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자, 이 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식을 잘 보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 식도 x, y에 관해서 차수를 보니까 2차고요. 자, 두 번째 식도 x, y 가장 높은 차수를 보니까 x, y 둘 다 차수가 2차이네요. 자, 둘 다 2차일 때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편의상 얘를 1번, 두 번째 식을 2번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1번식은 인수분해가 어려워 보이지만 자, 2번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2x제곱 플러스 자, xy 순서를 조금 바꾸면 3yx 마이너스 2y 제곱은 0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 우리 예전에 인수분해 단원에서 중단원 문제 풀 때 비슷한 유형을 풀었습니다. 자, 이 식을요, 여러분 x에 관한 식으로 보고 y를 상수처럼 생각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x 제곱 앞의 개수는 2니까 곱해서 2가 나오려면 1과 2. 자, 그리고 지금 상수항이 마이너스 2y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곱해서 만들려면 2y랑 y를 가져올 건데 자,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은 자, 대각선끼리 곱하면 얼마입니까? 4y.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y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누굴 만들어내야 하냐면 x 앞에 개수 플러스 3y를 만들어야 해요. 자, 그러면 부호가 뿔마가 돼야 더했을 때 4y랑 마이너스 y를 더하면 3y가 되죠. 자, 그럼 부호가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 부호도 뿔마 이렇게 가줘야지만 자, 다시 확인할게요. 두 개를 곱했을 때 상수항 마이너스 2y 제곱. 자, 그리고 대각선끼리 곱한 4y랑 마이너스 y를 더했을 때 x 앞에 개수 3y 나오는 거 확인되셨나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자, 그대로 읽습니다.
1x 오른쪽 그대로 씁니다. 플러스 2y. 자, 그대로 오세요. 2x 오른쪽 그대로 가져오면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연립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그리고 x 플러스 2y 곱하기 2x 마이너스 y는 0이다 라고 정리가 됐는데요. 자, 내가 찾고 싶은 xy는 첫 번째 식도 만족하고 두 번째 식도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을 만족한다라는 거는 x 플러스 2y 그리고 2x 빼기 y가 0이 되는 이렇게 되는 xy를 찾는 거니까, 자, 덩어리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려면 첫 번째 덩어리가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덩어리가 0이어야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첫 번째 덩어리가 0이라는 말은 x가 얼마라는 겁니까? 마이너스 2y라면, 자, 이제 x가 마이너스 2y가 되면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여기 다시 번호를 매길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y가 되면 첫 번째 덩어리가 0이 되면서 2번 식은 만족을 하죠. 자, 근데 연립방정식은 첫 번째 식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 아까 첫 번째 케이스를 했던 것처럼 x, y에 관한 1차 식을 얻은 거니까 이제 나머지 2차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하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y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했더니 5y 제곱이 5가 돼서 y 제곱이 1, 따라서 y는 뿔마 1이 되네요. 자, 그래서 해를 구하면 만약에 여러분 y가 1이면 x는 y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만약에 y가 마이너스 1이라면 x는 얼마입니까? 2가 되죠. 자,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식을 만족하는 xy가 만약에 첫 번째 덩어리가 0인 상황이라면 그 순간의 해는 마이너스 2,1과 2,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식이 만약에 두 번째 덩어리가 0이다. 즉 y가 2x라면,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식의 y 자리에다가 그대로 2x를 대입합니다. 자, 정리했더니 5x 제곱이 5가 돼서 x값 두 개가 뿔마 1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해를 구하면요, 만약에 x가 1이면 y 얼마? 2.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죠. 자, 우리 이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를 지금 몇 개를 구한 거냐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xy의 순서상은 1번의 식도 만족하고 동시에 2번의 식도 만족하는 그런 xy 값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x 값을 알파, y 값을 베타라고 할 때 두 개를 더한 최대값이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 x, y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더했을 때 가장 커지는 값은 누굽니까 지금? 이 케이스죠. 이 케이스가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가 되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대값이 얼마? 3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 답은 3이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준 문제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양식장이 있다. 이 양식장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2m씩 확장한 양식장의 넓이를 구했더니 처음 양식장의 넓이보다 32제곱미터만큼 넓다. 처음 양식장의 넓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써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처음 양식장은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가로와 세로를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양식장의 가로를 x, 양식장의 세로의 길이를 y미터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죠?
처음 양식장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xy의 값을 구하면 되고요. 자, 여러분 연두색 문장하고 핑크색 문장을 보면 양식장의 가로 세로를 2m씩 확장해서 넓이를 구했대요. 자, 그러면 연두색 부분을 식으로 표현하면 가로도 2m 확장, 세로도 2m 확장 해서 넓이를 구한 거니까 두 개를 곱한 게 연두색 문장을 식으로 표현한 게 되고요. 자, 분홍색 문장은 처음 양식장의 넓이보다 32만큼 넓대요. 자, 그러면 처음 양식장의 넓이는 xy인데 이 확장한 부분의 넓이가 처음 양식장의 넓이보다 32만큼 넓다는 거는 xy의 32제곱미터를 더해야지만 바로 확장한 넓이랑 같다. 이게 핵심적인 식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양식장이 지금 무슨 모양입니까?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자, 좀 확대를 해보면, 자, 직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야? 모든 각이 90도가 되는 사각형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고, 자, 바로 나와야 되죠. 무슨 정리?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 쓰셔야 하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시면,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빗변의 제곱인 100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을 좀 정리를 하면요. 좌변 xy 플러스 2, x 더하기 y 플러스 4가 xy 플러스 32랑 같다라는 식이 되고요. 자, xy는 2항에서 소거하고, 자, 정리를 하면 2배의 x 플러스 y는 28. 따라서 x 플러스 y는 얼마? 14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x, y는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는 x, y는 이 식도 만족을 해야 되고 동시에 피타고라스 정리식도 만족을 해야 하죠. 자, 둘 다 만족을 해야 하니까 무슨 방정식? 그렇지, 연립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자, 그러면 x 더하기 y는 14다라는 식 하나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이라는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1차 식하고 2차 방정식이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1차 방정식을 문자 하나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구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문제는 좀 약간 특이한 게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가 x, y의 정확한 값이 아니라 두 개를 곱한 값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에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곱셈 공식을 적용하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니까 대입합니다. 자, 14의 제곱은 100 플러스 2xy다. 따라서 2xy는 96이 되고요. 약분했더니 xy는 얼마? 48.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처음 양식장의 넓이는 48제곱미터가 답인 문제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죠. 원 위에 n개의 점을 선분으로 모두 연결을 했더니 원의 내부가, 자, 식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네모 상자로 표시하는 개수만큼의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원 위에 4개의 점을 선분으로 모두 연결했더니 원의 내부는 8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원 위에 점 4개를 모두 다 빠짐없이 연결을 했죠. 그림처럼. 그랬더니 원의 내부가 원래는 공간이 하나였는데, 자,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식이 조금 복잡하니까 n에 관한 식이죠. 뭐 얘를 fn이라고 한다면 자, 얘에서 주장하는 건 원 위에 점 4개를 연결했대. 그러면 n자리에 얼마를 넣는 거지? 4를 넣은 함수값이 실제로 얼마가 된다는 상황이에요? 8이 되는 거고 실제로 대입을 하면 8이 나온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의 내부가 이제 8개가 아니라 31개가 되려면 원 위에 도대체 몇 개의 점을 찍고 연결을 해야 하니 자, 그리고 이때 n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근데 이 조건은 너무 당연한 게 만약에 원 위에 점을 하나만 찍었으면은 연결할 점이 없죠. 그래서 최소한 원 위의 점은 자, 원 위에 지금 n개의 점이잖아. 자, 그래서 원 위에 n개의 점은 최소한 2개가 돼야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원의 내부를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지? 자, 원의 내부의 개수는 fn개죠. 자, 근데 그게 몇 개가 되길 바래요? 31개가 되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자, 식을 다시 써보면요. fn 대신에 24분의 1에 n의 4승 빼기 6n 3승 플러스 23n의 제곱 빼기 18n 플러스 24가 얼마가 되길 바래요? 31이 되길 바라죠. 자, 양변에 24를 곱하면 n의 4제곱 빼기 6n 3승 23n 제곱 마이너스 18n 플러스 24는 31 곱하기 24가 되고요. 자, 여러분 31 곱하기 24를 좌변으로 넘겨서 상수항 24랑 묶어내면 24에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31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자, 이걸 계산하면 n 4승 빼기 6n 3승 플러스 23n의 제곱 빼기 18n 자, 이거 계산하면요 24랑 마이너스 30의 곱이고 계산하면 720 마이너스 720은 0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이 방정식은 n에 관한 몇 차 방정식입니까? 자, n에 관한 4차 방정식이고 자, 저번에 첫 번째 영상에 선생님이 4차 방정식을 풀 때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무슨 정리라고 했어요? 그렇지,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를 사용한다는 거는 내가 n 자리에 도대체 얼마를 집어넣어야지만 실제로 이 값을 0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스텝이죠. 자, 조금 사실 이 문제가 선생님 생각에는 좀 숫자도 너무 크고 좀 대입해야 되는 값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과정을 좀 생략을 하고 자, 실제로 대입을 해서 찾아보니 n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되냐면요. 6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n자리에다가 6을 대입을 하면 6의 4승 빼기 6의 4승 플러스 23 곱하기 36 빼기 6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108이죠. 마이너스 720은 자, 이거 지워지고요. 이거 두 개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28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0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 이 4차 방정식에서 왼쪽의 식을요. 선생님이 다시 이제 GN이라고 해볼게요. 왜 n에 관한 식이고 자, GN, n의 4승 빼기 6n 3승 플러스 23n제곱 마이너스 18n 마이너스 270을 GN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찾은 거는 G6이 얼마라는 거지? 0이라는 거지. 자, G6이 0이라는 거는 인수정리에 의하면 G에는 반드시 어떤 인수를 가져야지? n-6이라는 인수를 가져야지만 n자리에다가 6을 넣었을 때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Gn은 n-6 곱하기 몇 차식의 구조죠? 3차식의 구조가 되죠. 왜? Gn인 4차식이니까.
자, 그럼 이걸 찾는 방법은 조립제법이에요. 자, 어떻게 찾습니까? GN을 나누어지는 식으로 생각하고 n-6을 나누는 식으로 생각하면 3차식이 바로 나눗셈의 몫이 되고 뒤에 0이라는 나머지가 붙어있는 구조죠.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 나누어지는 식 GN의 개수를 모두 가져오면 4승계수, 3승계수, 2승계수, n의 1차식 계수, 상수항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니은을 그리시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식은 자 기억나시죠?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n값 얼마? 6이네요. 자, 처음에 그대로 내리고 왼쪽과 곱하고 세로로는 더하고 왼쪽에 6과 곱하고 세로로 더하고요. 왼쪽에 6과 곱하면 얼마입니까? 138이네요. 자, 그러면 세로로 더하면 120. 왼쪽과 곱하면 720. 세로로 더했더니 0이라는 나머지가 실제로 나왔죠.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이 3차식은 몫이고 이 부분이 몫의 개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몫을 써보면 n의 3승 2차식은 개수가 0이니까 사라지고 플러스 23n 플러스 12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뭘 찾은 거냐면 이 4차 방정식 있죠. 자, 이 4차 방정식의 좌변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n-6과 이 3차식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n의 3승 플러스 23n 플러스 120은 0이다. 이 4차 방정식을 푸는 건데, 자, 우선 확실하게 1차식에서 n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6이라는 실근을 가지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오른쪽을 잘 보시면요. 이 값이 0이 될 수 있을까요? 자, 0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게 우리 아까 첫 번째 조건에 보면 n은 얼마 이상이어야 해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네모는 어때? 얘도 무조건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20은 0보다 크니까 모두 다 양수를 더해서 절대로 0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n이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 오른쪽에 빨간색 덩어리는 0이 될 일이 없으니까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n값은 얼마로 유일합니까? 6이 되네요. 자, 따라서 n은 얼마다? 6입니다. 자, 좀 문제가 어려운데 선생님이 정리를 할게요. 자, 원 위에 점을 찍어 n개를 찍어서 내부가 이만큼 쪼개지는데 그게 31개가 되길 바래서 자, 원의 내부의 개수가 31개다 라는 식을 세웠고, 자, 그거를 쭉 정리를 해서 얻은 게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연두색깔 방정식. 자, 근데 이 연두색 방정식을 풀려고 n자리에다가 6을 대입했더니 좌변이 0이 돼서 연두색 방정식의 좌변을 GN이라 두고 인수정리를 쓰고 나머지 덩어리를 조립제법을 통해 찾았더니 지금 마지막으로 표시하는 방정식이 됐다. 자, 그런데 이게 0이 되려면은 왼쪽에 이 1차식 덩어리는 0이 되는 값이 6으로 존재하지만 오른쪽 덩어리는 n이 2 이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그래서 n이 6이라는 결론, 즉 원 위에 몇 개의 점을 찍는다? 6개의 점을 찍어서 연결을 했을 때 내부가 31개로 분할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전 문제 15번을 봅시다. 그림과 같이 넓이가 1500제곱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수영장이 있다. 대각선의 길이가 10 루트 34일 때 이 수영장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단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다. 자, 식을 세우면요. 자, 지금 가로의 길이를 모르니까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하면 자, 문제에서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랑 유사하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대각선 10 루트 34의 제곱과 같고
정리했더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400이다 라는 식을 얻네요. 자, 두 번째로는 넓이가 1500제곱미터죠. 자, 그러면 넓이 xy는 얼마입니까? 1500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xy 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딱 보이는 게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곱셈 공식을 쓰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 아닙니까? 자, 따라서 x 더하기 y의 제곱은요 3400 플러스 3000이 돼서 64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곱을 해서 6400이 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80인데 xy는 변의 길이니까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죠. 따라서 x 플러스 y라는 덩어리로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80이다 라는 해를 x 더하기 y는 8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 문제를 뭐 연립 2차로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가로랑 세로의 길이니까 x랑 y의 값을 알고 싶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두 개를 더한 값이 80, 두 개를 곱한 값이 1500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할 거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x, y의 하나하나 값을 몰라. 그렇지만 더한, 합과 두 개를 고한 곱을 아니까 자, x랑 y를 가로 세로의 길이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아예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는다면 우리가 뭘 찾는 거예요? x랑 y, 가로 세로 값을 찾는 게 되더라 라는 거야. 자, x라는 문자가 이미 쓰였으니까 선생님은 2차 방정식을 t에 관해서 세우면 자, t제곱 합이 80이 되려면 t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80으로 넣어주면 되고 곱이 1500이니까 그대로 상수항에 1500을 넣으면 합이 80, 곱이 1500인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30, 50,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따라서 t-30, t-50이 0이니까 t값 두 개는 30 그리고 50 두 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t라고 하는 근을 구했죠. t라고 하는 근. 자, 근이 30하고 50인데 아까 우리가 어떤 2차식을 만든 거, 2차 방정식? 내가 찾고 싶은 가로 x랑 세로 y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을 찾았다는 말은 이 30과 50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이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가 얼마? 50. 세로의 길이가 30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